안녕하십니까. 또 만났습니다. 그래 이제 부감에서 참 셋이서 방 하나씩 차지해 가지고 잘 지내고 공부할 시간 되면은 그 큰 방에서 셋이 이제 참선을 하고 참 오붓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, 사람이라는 게 뭐 그렇게 세 사람이 뭐 그래 공부를 한다 그 뭐 이렇게 소문이 나잖아요. 그러니까 호기심에 주로 보살님들이나 뭐 보살님이 주로 많이 비구니 스님들하고 뭐를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고향도 내고 뭐 여름 되면 냉면도 해준다고 오고 그러는데, 어느 날 울산에 산다고 하는 서상령이라는 거사가 얼굴이 아주 희물쑥하게 생겨가지고 사람이 인상이 좋더라고요. 신체도 좋고. 그래 와서 뭘 인사도 하고 고향도 드러내고 이래 하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, 그 말이 자기 부인하고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은 호주에 몇 년 전에 가서 살고 있다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, 그래도 뭐 우리가 무언하다 보니까 긴 얘기는 못 해도 또 들어주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사람도 있어요. 신바람이 나가지고 자기 얘기를 뭐 우리는 고기만 끄덕거리고 뭐 되게 저러면은 뭐 글로 써서 저렇지만은 듣는 시간이 많잖아요. 근데 참 사람이 이상한 게 격식을 차려서 주고받는 것보다가는 무거를 하니까 굉장히 빨리 친해지더라고. 그래서 주로 뭐 이 고향 때 되면은 밥 먹으라 하고 많이 먹으라 하고 뭘 하면 뭐 대답은 그저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들이 편하게 느껴지는가 봐요. 그러면서 뭐 얘기저기 빌얘기도 다 하고, 또 우리는 뭐 말해도 소문낼 그런 여건도 못 된다고 그랬는지 하여튼 뭐 어떤 사람은 아유 갔으면 싶어도 얘기를 길게 하는 경우도 있고. 그래 서씨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, 따죽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갖고 왔어요. 고 성문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지은 책이라고 하면서 책 이름이 따죽이라. 그 내보고 스님 이 책 한번 보래요 이러더라고. 근데 한번 훅 떠보니까 뭐 어디 진맥을 해서 피를 내는 건데, 나는 그런 거 뭐 발가 찌르고 이런 것도 막 못하고 싫고 해가지고 옆방에 있는 주황 스님 보고 좀 이거 보라고 주었어요. 그래, 이 스님 몇 달을 보고 뭐 이래 하더니 그 책 내용이 조금 특이한 게, 누가 아픈 사람이 오면은 손을 진맥을 하는데 손등을 여기를 이렇게 만져요. 이렇게 눌러봐가지고 그러면은 굉장히 아픔을 느낀대요. 아픈 사람은 여기를 눌리면은. 그러고 뭐 안에 여기 눌린 데가 몇 군데 있어요. 그러고 뭐 손끝도 어디 이렇게 해보고, 주로 여기를 주먹을 쥐락하고 이렇게 눌리더라고. 그러면 아픈 사람 막 깜짝 놀라면서 막 하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그래요. 그러면은 아픈 부위에 따라서 조상 영가가 들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지장 기도를 하라고 하고, 어떤 사람은 천도를 하라고 권하기도 하고,
이러는데 그런 중에 어느 날 그 부산에서 왔다 하는 어떤 보살님 둘이 왔는데 그래 주황스님이 이거를 뚝뚝 만지니까 막 깜짝깜짝 놀라니까 딱 그 보살 보고 고양이 고기를 먹었죠. 이랬대요. 그러니까 그래서 보이니까 이 보살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스님, 제가 사실은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그 고양이가 좋다 해서 할 수 없이 고양이를 2마리 삶아 먹었다고. 그 뒤로 관절염 여기 무릎 있는데 옮아가지고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물이 생기고 물을 빼고 이랬다는데 그 2마리 먹고 나았어요. 그걸 어찌합니까? 깜짝 놀라더래요. 그래 주황스님이 그 고양이 영가가 들었다. 영가로 전도를 해야 된다.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아이고 용하디 말 안 하고 공부하는 스님이 참 영념이 있다. 공부를 어떻게 잘해가지고 글쎄 내 고양이 삶아 먹은 걸 손마디를 짚어보고 알더라. 이래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사람들이 시우죽 몰려와요. 그래가지고 뭐를 묻기다 이 사람도 데리고 저 사람도 오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이 와서 촉파할 때도 등을 부감 자체에 달았습니다. 원래는 큰절에 가서 고향하면은 거기 오는 사람들도 큰절에 가서 달았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주황스님이 그런 걸 뭐 이렇게 잘하고 우리도 또 쓸 때도 있고 고쳐야 될 것도 있고 일일이 뭐 절에 고치는 까지 다 큰절에 의지하지 못하잖아요. 고향만 하는 것도 고마운데 그러다가 보니까 겨울 때만 아무도 준비해야 되게 해가지고 좀 용돈 갖다 주는 사람들도 있고요. 모으고 소파 등을 앉아서 저 많이 달았어요. 그래 오는 사람들 또 뭐 이렇게 세 사람이 공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겸해서 그래서 돈이 제법 모여 있었죠. 그래가지고 정진은 이제 다소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 죽처럼 들끓었던 망상이 좀 잦아들고 뭔가 이제 이 자신감이 회복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대각이라고 하는 스님 지금도 서울 어디에 계실 겁니다. 통도사 우리 후배 스님인데 이 스님이 그 주황스님하고 두 스님하고 같은 강원 동기였어요. 그런데 그때 통도사 성가대학에서 이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감에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자기가 호주에 가게 됐대요. 호주에 불광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스님이 없어가지고 와서 살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기로 했대요. 그러니까 아이고 참 우리가 뭐 어릴 때는 늘 호주는 지상의 천국이다 하고 그랬잖아요. 아주 상상만 해도 편안하고 그 칸가루가 뛰놀고 이런 곳으로 누구라도 호주 가면은 이미지가 그때는 몰랐으니까 뭐 지금도 좋긴 하지만은 더 좋게 느껴졌지요.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참 저 스님은 그리고 또 그렇게 좋은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인연이 되었는가 뭐 그래 하고 말았죠. 그랬는데 또 그
따주기 책을 갖다 준 서상영 거사가 이따금씩 이제 와서 호주 얘기를 하고 하다가 어느 날은 호주 간대요. 그래, 그러는가 하고 뭐 이랬는데 1년 뒤인가 호주 갔다 왔다 하면서 이제 다니러 왔대요. 그래 대충 뭐 얘기를 하는데 호주가 하여튼 좋고 뭐 부인은 어디 뭐 간호사를 한다든가 뭐 그러면서 잔뜩 자랑을 하고 꿀하고 그때는 프로폴리스는 별로 없고 저게 그 벌에서 나오는 그 뭡니까 로얄 젤리 그걸 잔뜩 갖다 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고마도 잘 먹고 이러는데 그 다음에는 오더니만 아이고 저게 우리 교민들이 자기 보고 절을 지어 주려고 한대요. 근데 그때는 자기가 태평양 약국이라고 한의원 약국이 아니고 그 차이나타운 안에 있는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한국 사람을 진맥하는 거기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아이고 그래도 자 그 멀리 가서 그 학교를 나와가지고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데 뭐 자격증을 얻어가지고 그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어떤 스님을 모시가면 좋을지 하면서 뭐 그때 월화 스님 국회의원 하던 경우 스님 뭐 테이프를 들어보고 어느 스님이 더 좋을지 하면서 스님을 모셔가야 되는데 막 이러더라고. 그런데 거기가 약간 조금 부품한 기운이 조금 있기는 있었어요. 뭐 그래도 뭐 그때야 뭐 지나간 그 얘기로 그냥 듣고 말았는데 그러면서 내보고 붓글씨로 자기가 곧 이제 따로 그 한의원을 개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서상영 원장이라고 그 병원에 가면은 이름 앞에 붙여놨잖아요. 회사도 그렇고 그거 하고 또 한의원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상영 이름을 따가지고 이 항상 이 그 즐거울 그런 뜻을 해가지고 붓글씨를 얼마나 며칠 연습을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원장 서상영하고 상영 한의원 뭐 이래가 써주었어요. 그래서 지금에 생각해 보면은 그때 부감에 산 인연이 내 나름대로 20여 년을 헐떡이면서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지만은 알진 수행은 못했죠. 그저 뭐 한철 선바 여기저기 다니다가 해제되면 또 돌아다니면 또 그 자리고 또 그 자리고 네. 그래서 진척이 없고 그래도 좋게 느껴져서 참 머리 깎기 잘했다 이 정도였지 이 내면에서 일어난 이 근원적인 그런 분별망상에서 오는 이 고통이 영 사그러지지 않고 끈끈하게 남아 있었죠. 그래서 3년, 4년이 지나니까 그런 인연도 생기면서 그때 기림사 부감에서 공부를 하던 그 인연이 호주에 와서 살게 된 계기가 되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참
처음에 들어갈 때는 후회도 되고 깝깝했는데 3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내가 왜 내 자신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는지 그런 원인이 슬슬 나오면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. 당시에 그 한 생각으로는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자기 스스로다. 저 경우는 그것이 비교를 하는 데서 나와졌다. 모습에 대한 거 가장 큰 것은 그것이었죠. 그 다음에는 머리가 남보다 좋지 못한 거, 체력이 약한 거, 강사를 한다든지 참선한다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하려면은 기본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.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목표는 많이 높게 세우는 것이 분수에 넘쳤지요. 과분하죠. 그러다가 보니까 몸이 약하고 병도 생기죠.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게 힘에 부치더라도 그런 것으로나마 내 부족감을 메워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는 게죠. 그렇다가 보니까 무리에 무리를 더해서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병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짓거리를 계속해 왔으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이라요.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잘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모자랐기 때문이죠. 흔히 요새 하는 말로 자기를 알아차려라. 알아차림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너무 또 자기를 무게를 잘 알아가지고 알아차리다 보면은 진취적인 사고가 적어질 수 있어요. 나의 분수는 그 정도니까 여기에 만족하자. 이렇게 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은 발전이 없어요.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너무 높은 데를 쳐다보고 나가려고 하니 받쳐주지 못하는 경각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내 분수를 지키자고 하고 주저앉아가지고 내 것만 챙기고 그저 내 그릇대로 살자 하면은 희망도 사라지고 발전이 안 됩니다. 개인적으로 발전이라고 하면 좀 뭘 합니다만은 좀 더 나아져야 될 게 아닙니까? 사람이 사는 경험이 생기고 나이가 들면은 전에 보다가는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은 여기 가도 바치고 저기 가도 불편하고 지혜가 제일인데 그 지혜를 터득을 하려면은 마음이 안정이 돼야 되죠. 안정이 되려면은
계정의 사막을 잘 지켜야 된다. 행동으로, 말로, 생각을 정갈하게 바르게 판단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식구조를 가지면은 자연스럽게 선정력이 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지혜가 생기게 마련이죠. 기림사에서의 무건이 한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슬슬 그런 단계로 접어들면서 혼자 계곡을 거닐면서는 미소를 짓고 때로는 그 건너에 가면은 큰 느티나무가 있습니다. 느티나무에 올라 앉아서 가지 못하는 저 의일이라고 그 기림사 입구 동네 이름이 의일이거든요. 거기를 바라보면서 행여나 부감에 오는 사람이 무엇을 고향거리를 갖고 오지는 않을까 또 관심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잘들 계시고 잘 들어보래요. 그래 좀 다른 사람한테 권하기도 하고요.